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조건은요, 여기에 나오지만은 마지막으로 합력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고성능 못 올려요.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삼성 직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같이 힘을 합해야만 가능해요. 이제 5가지 힘인데 이 5가지 힘은 이거예요. 지력, 심력, 그리고 체력, 매력, 합력. 요 앞에 3가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육의 3요소 그래도 지덕체 이렇게 배웠어요. 요거고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력, 컬래버레이션, 같이 힘을 합해서 하지 않으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5가지 조건은요 다른 일을 하는데도 성공 조건으로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마다 요구하는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또 다른 자질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애터미 사업에서는 이 5가지 힘, 5가지 힘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전부 태도와 관련되는 건데, 우선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 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빌 게이츠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동양에서는 운은 이게 움직일 운자죠. 이 운자가 돌운자, 움직일 운자, 옮길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옮겨 다닌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운이다. 즉 내가 어디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처음에 초기에 시작했을 때 17명에게 전부 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회사에서는 돈을 벌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로얄이 됐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자, 오늘날 서양 문명의 원류, 물줄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예요. 헬레니즘은 옛날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의 과학과 학문이 나옵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종교와 신앙 그리고 예술의 바탕을 이룬 게 오늘날 서양 과학, 서양이에요. 그러면 합리성에서 나온 서양 과학 또 서양의 사상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있어요. 그 합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로 되어 있고 행운의 여신은 이것이 로마로 넘어와서 포르투나로 바뀝니다. 그런데 늘 설명하지만 카이로스 모양을 보면 빨개 벗고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제우스 아들입니다. 올림포스 출신인 제우스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라는 것이 빨가벗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발견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밑에 시가 적어져 있는데 누구나 발견하기 쉽게 빨가벗고 있다. 그 다음에 앞머리는 이렇게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앞머리가 길다는 것은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잡기 좋으라고 길고, 뒤가 대머리인 것은 일단 놓치면 아무도 못 잡게 뒷머리는 대머리다. 이 사람들이 이 조각입니다. 조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날개가 달렸는데 이 다리, 발 뒤에도 날개가 2개 돼 있어요. 보이죠? 이것은 빨리 움직이라고. 다시 말하면 어느 사람 앞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기회를 놓친 놈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항상 들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도망가려고. 자기 앞에 왔는데 안 잡으면 도망가려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왔는 기회가 가치가 있는 건지 빨리 떠보라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 빨리 떠보라. 오늘날 개념으로 판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칼은 기회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니까 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예리하다. 칼보다도 예리하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결단해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기회를 그런 식으로 봤어요. 누구에게나 가는데 잡지 않으면 도망가고, 그리고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도망간다. 이것이 로마로 오면서 이제 포르투나라고 하는 행운의 여신이 됩니다. 오늘날 영어의 포춘의 어원이에요. 포춘은 재산, 행운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포르투나의 그림 또는 조각에는 여기에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먼 행운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행운은 누구에게 지정해가지고 이분은 예쁘니까 이분한테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 이거야.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는 개념. 이게 동서양에서 운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내가 잡는다. 동서양 똑같은 사상이에요.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요게 카레이스인데 카레이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요 1000분의 1초도 안 돼요. 이건 지금 올림픽 중장거리 달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쇼트트랙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선수들 뒤에 솔솔 달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코나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순간 포착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건데 잡는 사람과 잡지 않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 자, 다음. 자, 이제 지력입니다. 지력은 애터미 하려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에 요구되는 지력은 3R입니다. 3R은 세계 공통적으로 도구 학문으로서 초등학교에서 가리키는 학문이 3R이에요. 3R은 writing, reading 뭐예요? 읽고, writing 쓰고, arithmetic 셈하고. 이 세 가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없잖아요. 글자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칫솔 팔고 900원 받을지 1200원 받을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산수예요. 요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된다. 지력의 조건이에요. 요 세 가지, 이걸 도구 학문이라 그래요. 글자를 알고 그걸 노트에다 쓰고 물건을 팔고 계산해서 주고. 요 세 가지만 가지면 자기의 지력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필요한 지력은 뭐 고등학문이라든가 고도의 무슨 지식을 필요한 게 아니고 3R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자기가 얻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력 향상,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고 듣고 읽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현재 나의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애터미 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많은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오히려 지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볼테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놈은 진짜 바보다 그랬거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또 경영학 교수가 그걸 또 임상 실험을 했더라고. 똑똑한 사람과 바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별걸 다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수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 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 근데 진짜 바보는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해졌고 바보는 진짜 바보가 돼 있더래요. 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3R만 되면은 읽고 쓰고 세말줄만 알면은 나머지는 애터미 사업의 베테랑들에게 경청을 해서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된다고. 왜? 전혀 새로운 지식이니까 과거의 지식이 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력이에요. 요 세계 위대한 위인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턴 같은 분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천재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고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 아인슈타인 같은 20세기 최고의 천재는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내가 무식하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면 우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야. 그렇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유식과 무식 또는 유지와 무지를 구분할 때도 지식의 양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고전들과 현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그분이 효시고 나머지 논어에도 그게 있고 다 고전에 그게 있어요. 무식한 사람은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유식한 사람은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유식하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안다. 그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그건 톨스토이가 논어를 읽고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한 건 처음 봤다 그래놨더라고. 톨스토이도 그러니까 논어를 이미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심력, 이 마음가짐인데요. 이게 태도예요. 애티튜드, 마음가짐, 정신자세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은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심력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태도가 전부라고까지 이 양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노숙자에서 미국 100대 기업가가 된 양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느리고 있는 기업만 40여 개가 넘으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노숙자였는데, 노숙자에는 어느 날 어떤 놈이 벤츠를 타고 자기 앞을 지나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이게 뭐야 이거? 나라고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 뭐 학력 고졸입니다, 이거. 대학 갔다가 돈 없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어서 나라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기 정신 자세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정신 자세는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한 말이에요.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상상한다는 아까 폴 마이어 같은 경우는 나도 벤츠를 타고 다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뒤에 월천댁이 되는 것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었다고. 그 다음에 ardently desire, 간절하게 원하고, 뭐 돼도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고 간절하게 원하고, sincerely believe, 아주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되면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태도예요, 태도. 자, 애티튜드를 보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알파벳 순서대로 해보니까 100점이야.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애티튜드 어빌리티, 능력은 1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이 말을 다 했어요. 이 말을 다 했다고. 그리고 1% 능력, 이것이 3R이에요. 읽고, 쓰고, 세말줄을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 고객과 파트너와 스폰서에게 신뢰를 줘요. 사람 믿을 수 없으면요, 성공 못 합니다. 팀워크.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팀워크가 있어야 돼. 인테그리티, 성실해야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템퍼런스, 절제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하트, 합심, 이게 가장 커요. 합심, 합력, 합심. 절대로 애터미 사업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이게 21점이란 말이에요. 묘하게 또 이걸 또 U자를 또 거기다 배치해놨어. 딜리전스, 근면, 그 다음에 에티켓,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합하면 신사숙녀가 되고 100점 만점에 5,000댁이 된다. 5,000댁이 된다. 이제 체력입니다. 체력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은 누가 지켜야 돼요?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 근데 건강과 뭐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올바른 습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습관이 이래가지고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고, 아무리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결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거기 소금 있으면 뭐해? 집어넣어야 돼요. 근면 결국 애터미 사업의 성공은 몸공부, 몸으로 실천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몸공부는 소비자망을 구축하는 건데, 소비자망을 구축하는 게 앞에 애티튜드하고 똑같아요.
자기 능력, 글자 알고, 글자 쓸 줄 알고, 셈할 줄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트러스트, 인테그리티, 에티켓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명심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종이 돼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은 꿀을 먹지만 게으른 사람에겐 껍질만 남는다. 미국의 철강왕 US 스틸을 만든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매력. 매력은 굉장히 중요한 앞에 세 가지를 다 하반급 플러스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에요. 절대로 물리적인 힘으로는요,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본 장관이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요. 이 장관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파워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파워. 스마트 파워 리더십, 스마트 파워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스마트해야 된다. 스마트. 근데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 플러스 소프트 파워를 스마트 파워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하드 파워는 국제 간의 관계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대를 협박하고 지원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고, 이게 하드 파워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권력과 권한에 의한 명령, 협박, 지시 이런 것들이 하드 파워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마음, 파트너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소프트는 말이 부드럽다 그 말이죠. 부드러운 파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프트 파워 요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두 개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매력은 한마디로 인성과 능력입니다. 인성과 능력이에요. 사업자로서 매력이 있으려면 일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매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얼굴만 잘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40대 이후의 얼굴은 누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품과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얼굴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매력적이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요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리더. 여기서 리더 그러니까 나는 파트너니까 리더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애터미 사업자는 전부 다 리더입니다. 셀프 리더예요. 왜냐하면 각 사업자는 구조적으로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회사와 1대1의 계약을 맺고 있는 전부 개별 사업자예요. 개별 사업. 자기가 고용주이면서 또한 종업원이에요.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봉급 줍니까? 안 줘요. 경력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다시 말하면 전부 1대1 관계. 그러나 스폰서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속에서 화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란 말이에요. 셀프 리더면은 또 스폰서면은 조직을 잘 이끌고 가야 조직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고 자기 수당이 커져야 그 스폰서가 매력적인 스폰서가 되는 거지, 사람만 좋다고 매력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 스마트 파워를 발휘할 것이냐? 스마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이. 미국의 엑셀로드라고 하는 이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컴퓨터 게임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어떤 전략을 사람과 관계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게 이익이 가장 많은가, 가장 좋은가를 실험을 했는데, 그게 티포텟으로 나와서 여러 번 했는데도 100만 번을 무려 했는데 티포텟이 가장 좋다예요. 자, 티포텟은 무지무지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로 tit 푹 친다 이거예요. 푹 친다. 우리는 탁 친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도 tit 친다 그러더라고. 텟은 탁 치면은 저놈도 턱 하고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안 있다 그런 말. 이 전략이에요. 자,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것. 파트너가 들어와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저놈 인상이 좀 험한데 사람이 좀 음흉하게 생겼다. 저놈은 내가 제외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요. 무조건 협력하는데 상대가 예상치 않은 배반을 했어. 그때는 가만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라. 반드시 응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배반한 걸 응징하지 않았더니 다음에 또 그 짓을 해. 또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나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나 반드시 응징한다. 무슨 페널티를 가하든지 가한다. 그 다음에 반성을 하면 즉각 용서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무조건 협력하고 응징하고 배반했을 때는, 그리고 용서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자기가 스폰서 입장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행동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스폰서의 행동 준칙을 정확히 알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정확히 알도록. 자, 협력입니다. 이건 협력, 그 다음에 합력인데요.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합력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집단지성이 나와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못난 가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갈량 혼자 못난 가파치 같지만은 힘을 합하면 제갈량을 이긴다. 제갈량을 이긴다. 그래서 이게 재심합력.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그 뒤에 한서의 예기익장 그랬어요.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더 강해진다. 다시 말하면 더욱더 우리 힘이 세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이게 기하급수 때문에 월천댁, 오천댁이 가능한 겁니다.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산술급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산술급수,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1은 3이다, 2 플러스 3은 5다, 이건 잘하는데 곱하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곱하기를 보잔 말이에요. 요것은 뭐냐 하면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어떤 노랭이 사장님이 돈을 잘 안 줘. 임금을 적게 주려고 그래. 그래서 한 청년이 가서 사장님, 저는 임금 많이 안 받겠습니다. 오늘 1원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모레 4원 주시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오냐 그러자 그랬어요. 3,000원이면 되는가 봅시다.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4원, 8원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보죠. 자, 열흘이 지나도 5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구성이 열흘이에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500원밖에 안 되니까 요 자식 3,000원만 주면 되겠네. 100만 원 안 줘도 되겠네. 그런데 웬걸 15일이 지나니까 16,000원밖에 안 돼. 15일이 지났는데 와, 이러면 32,000원만 되겠네. 그렇죠? 20일 되니까 52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25일이 되니까 1,677만 원. 이렇게 되죠. 자, 30일이 되니까 5억 3,600. 사장 망했죠. 31일째는 10억이 넘어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자, 바이너리는 두 줄로 이렇게 나갑니다. 두 줄로 나가는데 이게 기하급수예요. 이게 기하급수라고요. 지오메트릭 시리즈예요. 기하급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3년 만에 5년 만에 무슨 뭐 2억이 됐는지 8억이 됐는지 그렇게 이야기한 게 기하급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셨어. 오늘 처음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1년간 죽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이 됐어. 1년간 해서 10만 원 안 될 사람 안 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1년간 뛰어도 10만 원도 못 번다. 그건 이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사업자로서는 좀 부적합해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해서 10만 원 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월 10만 원입니다. 1년 내내 했더니 딱 2013년 12월에 월 수당이 10만 원이 됐다. 그런데 기하급수로 그런 식으로만 뛰면은 1년에 월 수당이 10만 원이 되도록 그 부지런한 그 근면성 가정만 뛴다면 폐가가 됩니다. 1년 더 하면. 왜? 늘어나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5년이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160만 원 내가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는데 8년이 되니까 1280만 원, 10년이 되니까 월 3120만 원이 돼요. 10년이라도 좋다. 왜?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아들한테 월 수당 3천만 원 물려주면 그것도 괜찮은 부모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요 기하급수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커져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힘은요, 지력은 굉장한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3R이에요. 3R. 읽고, 쓰고, 셈하고. 우리는 다행히 아주 탁월한 우리 선조이신 세종대왕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문자 해독 능력이 높은 민족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한국이 최고예요. 거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문자 해독률이 거의 100%예요. 우리 한글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3R은 되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력, 마음가짐.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겠다. 요 결심은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버드 나와야 이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다음에 체력. 이것은 건강인데 이건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근면과 실천 능력. 매력은 마음을 끄는 힘인데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결합해서 능력과 인품이 결합될 때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 마찬가지 합력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답니다. 반드시 힘을 합해야 된다.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 조선 후기에 임상옥이라는 거상입니다. 만상인데 요 최인호 씨가 쓴 소설 상도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재상 평여수 인중 직사형. 재상이니까 재물 중에 최상은 그 말이에요.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평여수. 물처럼 평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이다. 어떤 놈은 부자고 어떤 놈은 가난뱅이고 그게 아니고 재물이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중 직사형. 중은 최고라는 걸 의미합니다. 중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 위인들 보면은 호나 자의 중이 들어간 게 많아요.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최상은 어떤 사람이다? 저울처럼 바른 사람이다. 애터미가 지향하는 게 요겁니다. 신사송.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수당을 5천만 원 이상 못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라? 전부 5천만 원에서 만나라. 다시 말하면 재상 평여수예요. 평여수. 물처럼 전부 다 거기에서 만나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로얄들이 나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 분은 2년 후, 3년 후에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유인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게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게 한다. 임상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는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돈도 안 남아. 다 떠나가 버려. 아이고 똑똑하네. 너 혼자 해라. 애터미는 좋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못하겠네요. 간 사람 많아요. 뭘 못 얻었어요? 사람을 못 얻었어요. 사람을 못 얻으니까 돈도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들고 있죠. 애티튜드 있어요. 벌써. 애티튜드 있어요. 당신의 마음가짐이 전부다. 이게 당신의 무슨 학력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경력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를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가짐이 그게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합력을 하면 뭐가 다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고 재심 합력, 동조 같은 박자로 움직이면 산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전부 5천떼기 5천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